안녕하세요. 광명입니다. 오늘은 제가 3월 한 달 동안 읽은 책을 좀 리뷰를 간단히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영상 만드는 거는 사실 약간 좀 부차적인 거고 평소에 가장 많은 걸 하고 있는 게 사실 책 읽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좀 얘기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책 리뷰를 좀 말씀드리고 이 영상을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네. 저는 총 3월 달에 12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어, 보시면 이 사람은 뭐 이런 것도 읽어라는 생각도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워낙 약간 얕고 넓게 파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읽어도 막 여기 보시면 막 전공책도 막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막 엄청 깊게 읽는 편이 아니고 저한테 필요한 것들을 발췌독해서 읽는 편이고 그리고 이 책 중에는 어려운 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어려운 것들은 막 너무 힘들게 막 한 달, 두 달 붙잡아가면서 읽을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저는 약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모르는 게 있는 대로 최대한 모든 책들은 일주일 안에 다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넘어가면 제가 흥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르는 책들도 그냥 뭐 모르는 채로 슉슉슉 넘어가지. 대신에 모르는 책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꼭 읽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살 때 기준도 다음에 최소 2번 이상 읽을 책들을 기준으로 다 사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서론은 하고요. 첫 번째 책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스토리 설계자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짐 에드워즈라는 분이에요. 짐 에드워즈라는 분이고, 여기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객의 욕망을 꿰뚫는 31가지 카피라이팅 과학이라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처럼 이제 유튜브를 만들고 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책 제목은 스토리 설계자라고 나와 있는데, 스토리 설계자라기보다는 카피라이팅에 대한 책이에요. 어떻게 해야 문구를 잘 써서 사람들이 내 글 아니면 뭐 상품 같은 거를 읽게 만들 수 있느냐 뭐 그런 거에 대한 책인데 읽은 지 한 달 정도 되긴 했는데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그냥 크게 그냥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공포심을 심어줘서 이 내 거를 읽게 만드느냐 아니면 사람들로 하여금 환상을 심어줘서 읽게 만드느냐 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읽게 되면 왜 유튜브에서 그렇게 많은 자극적인 썸네일들이 오고 가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좀 마케팅 종사자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8점 드리겠습니다. 8점은 제 기준상 아주 좋다라는 그런 평점이에요. 그래서 스토리 설계자는 8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은 거의 모든 IT의 역사라는 책이고요. 이거는 국내 저자분이 쓰셨네요. 정지훈 님이 써주셨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개인용 컴퓨터가 70년대부터 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의 생성형 AI 혁명까지의 그런 역사들을 아주 재미있게 풀어쓴 책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책 내용이 그렇게 막 어렵지도 않고 어, 되게 약간 삼국지 쓰이듯이 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책은 여러분들도 되게 재미있게 읽어볼 수가 있을 거다. 재미와 정보 둘 다 얻고 싶으면 이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요즘만큼 IT나 기술이 대두되는 시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약간 개괄적인 그런 어떻게 실리콘밸리에서 뭐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뭐 인터넷이 탄생되고 그리고 뭐 구글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을 알고 싶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 진짜 재밌어요. 일단 재미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 같은 경우도
제가 8점 매우 좋은 등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학을 못한다는 착각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자 출신의 다비드 베시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개인적으로는 저 수학을 잘 못하는데요. 수학을 잘 못하는데, 그래도 수학에 대한 약간 인식을 약간 좀 다르게 만들어준 되게 고마운 책 같아요. 왜냐하면 흔히들 수학을 많이들 어려워하잖아요. 아, 수학은 왜 이렇게 수식이 많아? 그리고 막 논리 같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인간이 평소에 쓰는 언어랑 되게 다르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를 이 수학자가 설명을 해요. 그런 것들은 수학자의 그 머릿속에 있는 직관들을 어쩔 수 없이 언어로 옮겨 놓다 보니까 그 무슨 말이죠? 우리가 사실 그냥 뭐 보여주면 딱 믿을 수 있는데 그 보여주려는 거를 계속 말로 풀려고 하면 한 그림 하나로 설명할 수 있을 거를 막 열 마디 말로 설명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수학의 어쩔 수 없는 특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수학은 사실 그게 아닌데 수학은 사실 머릿속에서 파바박 떠오르는 약간 그런 직관적인 게 훨씬 더 강한 것들인데 라고 설명하면서 수학자들 뇌 속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수학을 받아들이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책인 것 같아요. 이 책 같은 경우도 뭐 어려운 내용은 진짜 거의 안 나옵니다. 이 책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 그래서 이 머릿속에 있는 직관이라는 게 사실은 시각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자들은 머릿속에서 이렇게 방정식을 세운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그림으로 막 3, 4차원으로 만들어서 이걸 굴려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 약간 되게 좀 재밌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수학자처럼 생각을 하려면 평소에 그냥 길을 걸으면서도 그거를 되게 이쪽에서 바라보고 저쪽에서 바라보고 뭐 위에서 바라보고 아래에서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수학적 직관을 기르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학이 많이 쉬워졌냐고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수학을 좀 친숙해지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책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이 수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되게 인간의 직관이랑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수학적인 지식들도 원래는 그냥 다 인간의 직관이 다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직관이 그런 수학적인 패턴을 찾아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수학을 배운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 수학을 배운다는 거는 사실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직관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일이다. 그러니까 직관이랑 논리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포함하고 있어요. 결국에 논리를 배운다는 거는 직관을 늘려나간다는 의미이고, 이 둘을 굳이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얘기 합니다. 그,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시스템 1이 직관이고 시스템 2가 약간 논리적이고 추론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은 그렇게 나누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하지 말고 당신의 직관을 늘리는데 수학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식의 되게 따뜻하고 희망을 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제가 보기엔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점은 9점 9점을 드리는데 9점은 제 기준에는 거의 필독서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9점을 드립니다. 8점까지는 그냥 매우 좋은 등급이고요. 9점부터는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 라고 제가 전달해 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네, 마무리할게요. 다음 책은요, 린 게멜의 수학과 예술이라는 책이에요. 수학과 예술이라는 책인데 되게 두꺼워요. 되게 두꺼워요. 이 책 가격이 얼마냐면 8만 원 합니다. 8만 원. 근데 이 책을 왜 샀느냐? 가끔씩 그런 책들이 있어요. 약간 교통사고 같은 책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이 관계를 안 맺을 수가 없거든요. 교통사고보다는 약간 화상, 마음의 화상을 입게 되는 약간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약간 너무 좋아하는 예쁜 사람을 보면 그게 잊혀지지가 않듯이 저도 어쩌다가 이 책을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이 책은 꼭 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유니크한 책이어가지고 이 책은 안 사면 내가 후회를 하겠다. 그래서 이 책을 사서 사실 예전에 한번 읽었었거든요. 예전에 한번 읽었을 때는 사실 그때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안에 내용이 아, 예술 같은 분야가 어떻게 수학한테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글씨도 일단 굉장히 작고 그림도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도록 같은 책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어려워서 이번에 재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책이 있으면 꼭 그때 막 한 번에 막 독파하려는 생각을 안 가지셔도 돼요. 그렇게 하면 지쳐서 못합니다. 그냥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봐야겠다라고 하면 나중에 분명 자기가 그 레벨업 한 게 느껴지거든요. 그때 되면 또 책을 또 맛있게 즐길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읽길 바랄게요. 네, 약간 서두가 길어졌고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대 역사부터 수학한테 영향을 받은 예술이나 철학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철학이 옛날부터 수학이랑 되게 연결돼 있었거든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이 이제 완전히 분절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 쉽지만 사실은 그렇게 분절된 건 아니고 사실 현대까지도 수학에 영향을 받은 그런 예술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수학이 굉장히 추상적인 학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원래 이 뇌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판단할 때 시각적으로 무언가를 판단할 때 점, 선, 면으로 일단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것들을 조합해서 우리 속에 상을 만드는 걸로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점선면을 다루는 곳이 어디예요? 수학이잖아요. 기하학.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면 정말 수학이 모든 학문의 A to G 라고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안을 살짝 들여다보시면 잠시만요. 안을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그림들이 막 나오고 되게 예쁩니다. 그리고 네, 막 이런 식으로 패턴에 관한 그런 책들이 나오니까 기하학이랑 연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되게 보는 재미가 있는 약간 미술관에 온 것 같기도 하고 수학 역사책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 되게 재밌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9점은 못 주겠어요. 왜냐하면 필독서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좀 어려운 책이고 필독서라기보다는 되게 매우 좋은 책이다라는 점에서 8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소개할 책은 존 야블론스키의 UX UI의 10가지 심리학 법칙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되게 얇아요. 되게 얇아가지고 여러분들도 빠르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UX UI라고 들어보셨나요? 유저 익스피리언스,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앱이나 웹사이트 이런 걸 사용할 때 보이는 바로 그 화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성하는 원리가 다 이런 데에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런 데에 나오는 이제 원리들을 딱 10가지로 아주 축약해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 저도 지금 약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0가지가 다 쉬운 개념들이고, 되게 재밌습니다. 첫 번째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규칙이, 제이콥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제이콥의 법칙.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익숙하게 겪는 것들을 이 컨텐츠를 이용할 때도 그냥 그것이 익숙하게 다가오기를 기대한다. 약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다르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이탈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잘 통용되는 분야가 역시 또 뭐 제가 이걸 또 유튜브로 올릴 거니까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통용되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썸네일 같은 게 좀 자극적이잖아요.
썸네일에 약간 우리나라 가게 간판들처럼 그런 것들을 다 이뤄놓고 있는데, 자극적으로. 근데 그에 반해서 제가 또 영어 유튜브를 또 보다 보면, 영어 유튜브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냥 아예 썸네일을 그냥 안 해놓은 것도 있고, 그냥 편집을 안 해놓은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시간이 없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줬으면 좋겠고, 좀 그런 생각에 약간 조금 빠른 호흡의 그런 자극적인 썸네일을 약간 선호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잘 안 되긴 하는데, 하여튼, 한국 시청자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근데 나는 그게 좀 어렵더라. 네. 왜냐면 영상을 잘 못 만들어서. 네,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 외에도 되게 10가지 되게 간단하고 편리한 그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이 책도 뭐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꼭 앱이나 맵을 만드는 디자이너들한테만 필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도 읽어봤으면 좋겠고, 그래도 모두가 읽어봐야 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7점 좋음 등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도널드 노먼의 디자인과 인간 심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한 UX, UI 분야의 고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도널드 노먼이라는 분이 디자인이랑 인지심리학 아마 교수일 텐데, 이 책이 뭐 어떤 내용이냐, 뭐 디자인과 인간 심리라고 아예 써 있잖아요. 결국 디자인은 어떠해야 되나라는 것을 굉장히 심도 깊게 이야기하는 그런 고전 중에 고전 같은 책이에요.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분야에 꼭 읽어봐야 될 책 같은 것들은 읽어보는 편입니다. 신간보다는 그런 책들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뭐 중고책으로 구매를 했고요. 이 책 같은 경우는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표랑 어포던스 개념이라고 하는 건데, 기표는 이제 signifier라고 해서 어떤 게 거기 있다는 걸 알려주는 약간 표시 그런 거거든요. 디자인에는 기표와 어포던스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걸 표시하는 기표가 되게 중요하고, 어포던스는 무엇이냐, 약간 무언가를 약간 가능하게 하는 약간 장치? 약간 느낌? 특징?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뭘로 할까요? 예를 들어서 물컵이라고 하면 우리가 바로 물을 마시고 싶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포던스고, 만약 여기에 입을 대고 마시세요 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이제 기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표시해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아무 말 안 하고도 유도할 수 있는 게 좋은 디자인이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앞서 설명했었던 이 UX, UI의 10가지 심리학 법칙까지 이어지는 막 그런 책입니다. 이 책도 해당 분야 사람이 아니면 뭐 그렇게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축학 입문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쭉 디자인 관련된 책들을 보다 보니까 건축도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공 개론서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번에 건축학 입문 책을 사서 읽게 되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도 되게 약간 그림책 보는 느낌이어서 저는 되게 미술관 오듯이 재밌게 봤습니다. 안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건축 도면 같은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색깔 안 칠하고 그냥 점선면으로 그냥 이루어진 것들이 그 나름대로의 추상적인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좋아하는 편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고, 책의 내용들이 막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전반부랑 후반부로 나뉘어지는데, 전반부는 이제 건축을 할 때 들어가는 원리나 약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몰랐던 건축물에 대한 개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계단이나 아니면 지붕이나 아니면
밑에 깔려있는 뭐 기반,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 건물이 어떤 방식으로 지어지는지 알게 되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개념이지 않나. 교양으로 한번 읽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도 매우 좋은까지는 아니고 한 7점 드리도록 할게요. 7점. 다음은 이제 컴퓨터 과학 로드맵이라는 책이고, 이 다음 책들이 다 컴퓨터 막 그런 책을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원래 그 모든 분야 지식을 한번 개론적으로 다 훑고 난 다음에 중간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채워나가고 있어요. 제가 사실 컴퓨터에 약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과학 지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약간 좀 복습 차원에서 읽게 된 책입니다. 이 책도 이제 제가 재독을 하는 건데요. 컴퓨터 과학에 대한 개념을 알고 싶다면 이 책이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안에 이제 뭐 알고리즘이나 뭐 데이터 구조 혹은 뭐 컴퓨터나 프로그래밍 뭐 이런 원리들을 되게 아주 쉽게 잘 설명하고 있고 되게 짧아요. 되게 짧으니까 그렇게 겁은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금 이제 이 생성형 AI가 굉장히 발전되고 막 코딩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원리는 바뀌지 않는다. 기술은 점점 좋아져서 그 장벽이 낮아지거든요. 무언가를 구현하기는 점점 쉬워져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은 사실 이 AI가 새로 만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기본적인 지식들이 결국에 여러분들이 그 AI를 부려먹을 때 잘 쓰여요. 잘 쓰이니까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게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 과학 지식도 쌓는 걸 추천하면서 이것도 7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일 1로그 100일 완성 IT 지식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스탠퍼드 대학교 아시죠? 굉장히 명문 대학교, 미국에. 거기에 이제 컴퓨터 과학 교수님이 이제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이제 만든 강의를 이제 책으로 엮어낸 건데, 이 책도 또한 앞서 본 책은 조금 좀 분량이 좀 얇다면 이 책은 그래도 좀 분량이 좀 있습니다. 분량이 좀 있는 편인데 그래도 되게 다 쉽게 다 넘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비전공자를 위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통신, 데이터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전부 다 막 필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앞선 책보다는 살짝 더 약간 좀 양이 많은 어렵다고는 얘기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전공자들은 이것까지는 진짜 교양 수준으로 읽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은 책이고 앞선 책보다는 조금 더 좋은 책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8점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책은 찰스 패졸드라는 분의 코드라는 책입니다. 코드. 책이 좀 멋있죠? 되게 좀 간단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은 게 또 이것도 또 책을 사는 재미 중에 하나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을 이렇게 또 멋있게 해놓으면 또 이렇게 책을 꼽아놓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하여튼 각설하고 이 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0과 1로 구성되는 건 아시죠? 0과 1로 구성되는 거를 굉장히 간단한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까지 그 개념을 굉장히 추상화시켜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장장 600페이지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건 진짜 대단하다고 할 만해요. 왜냐하면 정말 간단한 것도 설명해서 우리가 쓰는 수준까지 얘기를 하는데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게 진짜 놀라운 수준이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저는 이제 외국 책 같은 경우는 이제 굴리즈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가 거기서 검색을 하면 그 책들의 평이 어떤지 알 수가 있는데
굉장히 평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도 사서 봤는데 비전공자한테는 좀 어렵다 이거. 좀 많이 어렵다. 중간에 이제 회로가 엄청 복잡하게 나오는데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책도 두 번 이상을 읽어야 되는 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컴퓨터가 이렇게 구성될 수밖에 없느냐라는 걸 알려준 책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양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거든요. 모두가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한 7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물질의 세계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좀 유명했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아실 수도 있어요. 에드 코네이라는 저널리스트가 쓴 책인데, 기본적으로 소금, 모래, 그리고 철, 구리, 석유, 리튬 이렇게 6가지가 우리 현대 사회랑 그 이전까지의 세계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6가지 물질을 얘기하면서 이것들이 어디에서 왔고, 그리고 또 왜 중요하며, 그리고 어디에 또 쓰이고 있고, 지금 현재 이것들이 지정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책들인데 좀 두껍거든요. 좀 두껍긴 한데 슬슬 넘어갑니다. 책 내용이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고,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정말 물질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물질이 어디에서 오고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뭐 재활용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이 고려 안 해도 될 정도로 편하게 사는 그런 세계에 와 있구나,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든 책이고요. 역시 이것도 결국 우리는 다 물질적인 존재들이잖아요. 막 돈이 많아야 된다 그런 식의 물질이 아니라 결국 우리도 우리는 다 우주에서 온 그런 먼지들이 모여서 다 만들어진 존재들이고, 결국 어떤 물질을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의 기원, 그리고 결국 비물질적인 그런 뭐 문화나 사회나 이런 것들도 다 물질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원을 잘 알자. 뭐 그런 식의 좀 내용인데, 뭐 지구 온난화나 뭐 환경 얘기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 방면으로 꼭 읽어봐야 될 만한 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8점, 매우 좋음을 제가 주도록 할게요.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책은 알고리즘 인생을 계산하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일단 평점부터 얘기할게요. 9점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필독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자기계발서 많잖아요. 근데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들은 사실 별다른 원리가 아니라 자기의 경험이나 아니면 약간 좀 사례에 근거한 그런 것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되게 근거가 빈약하단 말이죠. 저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는 편인데, 사실 그래서 수학과학을 약간 좀 더 공부하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인간이 굳이 개입이 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은 그냥 존재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인간 이외에서 어떤 원리를 얻어가지고 이거를 삶에 적용시키는 게 중요하다 느끼는데, 컴퓨터 과학 또한 그러하다. 알고리즘이 이제 컴퓨터 과학에서 나온 개념들인데, 이런 데서 나온 것들을 삶에 적용시키는, 약간 뭐라고 해야 돼, 비일상적인 지식을 일상적으로 적용시키는 그런 책들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야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설명을 기본적으로 해드리는 그런 영상 내용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9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알고리즘이나 뭐 캐싱, 게임 이론, 뭐 탐색, 이용, 트레이드 오프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책 내용이 막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책도 막 되게 두껍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뒤에 있는 주석이 좀 많은 거지, 책 내용은 대충 한 5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 1, 2주만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해야 확실히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이제 방법일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이 책은 굉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책에 있어서는 제가 9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벌써 책 소개하는데 30분이나 썼네요. 굉장히 오래 썼는데 앞으로도 그냥 매월 이런 식으로 제가 읽은 책들을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말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걸 좀 자르기보다는 그냥 저는 좀 자연스러운 게 좋거든요. 뭐 들으시려면 들으시고 안 들으시려면 안 들으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름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인사를 드리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좋은 책 있으면 또 뭐 하나하나 가지고 또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광명의 프리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